네, 안녕하세요. 김기영입니다. 스타트업과 디지털 기술 트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이 스타트업과 기술 그리고 저널리즘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좀 던져볼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글로벌 언론사 혹은 신문사라고 하면은 어느 곳들이 떠오르시나요? 그쵸. 뭐 여러 회사들이 있겠죠.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뉴욕타임즈라는 회사도 여러분들의 리스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이 뉴욕타임즈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저명하고 유명한 그런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언론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뉴욕타임즈가 자기 스스로를 이제 언론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들 스스로를 기술회사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마크 프론즈라는 뉴욕타임즈의 CIO는 우리는 모두 기술회사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제가 이 링크드인이라고 한국으로 따지면 뭐 이제 잡코리아나 뭐 사람인 같은 그런 구인구직 플랫폼인데요. 여기 가서 이제 뉴욕타임즈를 설명해 놓은 그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설명해 놓은 이런 문구를 봤는데 첫 줄이 이거입니다. 뉴욕타임즈는 기술회사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뭐 뽑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 뭐 박사, 혹은 뭐 머신러닝을 2년 이상 해본 사람, 파이썬 할 줄 아는 사람, 뭐 SQL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거는 뉴욕타임스뿐만이 아닙니다. 그 워싱턴 포스트라는 또 다른 이제 미국에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언론사인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라는 글로벌 테크 공룡에 의해서 인수가 됐습니다. 한 2,500억 정도 되는 금액의 현금으로 인수가 됐는데요. 이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한 제프 베이조스가 이 베이조스라는 이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넷은 기존의 신문사가 갖고 있는 모든 장점을 없애버려. All of them. 모든 것들을.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뭐가 좋은지 알아? 바로 이거야. Free Global Distribution.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킬 수가 있어 라는 얘기를 베이조스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revenue per reader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 독자당 매출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를 가장 중요한 매출으로 지금까지 삼아 왔었습니다. 근데 아마존과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기조를 갖고요. 그러니까 이들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들은 고객한테 얻어낼 수 있는 마진을 줄이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을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뭐를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그런 전략을 구사한 겁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종의 박리담의 전략을 취한 건데요. 뭐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물을 얻어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성공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바로 이 기술이라는 키워드가 있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기술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전통적이고 아날로그적인 산업조차 굉장히 파격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관련된 스타트업도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또 뭐냐면은 이 스타트업이 많아지면서 또 좋은 스타트업이 많이 생기면서 이런 변화의 물결,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더 빠르게, 더 거세게 만들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뭐 대표적인 예로는 중국에 뭐 이런 앱이 하나 있습니다. 찐느 튀어튀어라는 모바일 앱인데요. 이게 어떤 앱이냐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미디어 컨텐츠 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거냐면요. 예를 들면 이거를 김기영이라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김기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 관심사는 뭐 저는 사랑의 불시착을 좋아하고 뭐 스타트업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제가 관련된 기사도 많이 보고 뭐 이미지 검색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이 찌느타오티아오라는 모바일 앱이 확보를 하는 거죠. 확보를 하고 분석을 해서 이 김기영이라는 사람한테는 교과에 맞는 맞춤형 기사들을 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현빈이랑 손예진이 열애설이 났다. 혹은 뭐 스타트업 어디가 인수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주는 구조로 맞춤형 서비스를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로 모바일 앱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회사가 얼마나 엄청난 회사이냐면요. 이 월 방문자 수가 1억 2천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는 한 90조 원, 하나로 따지면 한 9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뭐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에 있는 대표적인 상장사인 LG전자 같은 경우에 한 10조 원에서 15조 원 바운더리 안에서 시총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비상장 프리미엄도 있고 이게 아직 상장 시장의 챌린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금액을 유지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건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시가총액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앱에 들어오는 사용자들은 하루 평균 한 76분 정도를 머문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앱이 사람들한테 많은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고 상당히 파워풀한 앱으로 중국 내에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찐느티아오티아오의 부사장의 리우전이 한 얘기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우리는 인공지능 회사다. 우리를 미디어 회사라고 부르지 마라.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직원의 25%에서 30% 정도가 엔지니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회사에서는 내부적으로 장문 실력이 아니라 기술력이 뛰어나야 미디어 강자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는 퍼블릭하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타오티아오의 대표인 장리밍이 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 코트를 한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저한테 상당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인데요.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체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떤 뉴스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는 독자, 그리고 독자의 필요를 읽는 기계가 판단할 일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진 바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상당히 재밌었던 콧이라고 봤던 이유가 이 미디어 산업 혹은 이제 저희가 언론사를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주관적인 경우가 좀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 플랫폼의 객관성이나 뭐 정치적 중립성 이런 거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뉴스를 뭐 큐레이션하고 그걸 독자들한테 보여주는 역할을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하게 된다면,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하게 된다면은 뭐 그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이 타오티아오의 대표인 장리밍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로는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저널리즘 스타트업인 시빌이라는 회사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 시빌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현재 언론 산업의 구조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뭐 기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께서 많은 컨텐츠를 생성을 하세요. 그 컨텐츠를 생성을 하신 다음에 언론사에 토스를 하는 거죠. 또 그리고 언론사라는 이 중간에 미들맨들, 플랫폼은 그걸 취합을 해서 잘 정리를 해서 이 수많은 독자들한테 이런 뿌리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런 구조를 보면은 일단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이 어쨌건 컨텐츠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일단 첫 번째 우선순위가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컨텐츠를 소비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아마도 두 번째 우선순위가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언론 산업의 구조는 이 두 플레이어보다 이 중간에 있는 미들맨, 이 중간에 있는 이 플랫폼 회사들이, 언론사들이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의 스타트업들은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전 강연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중간에 있는 미들맨을 없애는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 미들맨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미들맨을 없애면서도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사업 모델 혹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녀석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시빌과 같은 회사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생산자들,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죠. 이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과 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분들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새로운 모델,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고자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써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로는 블록체인이라는 그런 기술, 블록체인이라는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써서 파워의 중심을 제작자와 그리고 소비자한테 넘겨주는 그런 움직임을 도모하는 스타트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요. 결국에 요는 이거입니다. 이 기술, 이 테크놀로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산업으로 보여졌던 언론 산업, 그 미디어 산업조차 굉장히 빠르게 파괴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순히 큰 기업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들도 분명히 있다. 그것도 스타트업들이 그 안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메시지를 끝으로 드리면서 김경의 스타트업과 디지털 기술 트렌드 오늘 강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